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1학년 1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차 방정식의 형태를 잠깐 적어보면요. 동그라미 1차 방정식의 형태 1차 방정식의 형태 1차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등호를 기준으로 가운데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1차식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제로가 있는 이런 형태가 바로 1차 방정식의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요. 이그젬플 4x 빼기 8은 0과 같다. 이런 형태가 1차 방정식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차 방정식에서 x값을 찾아내는 요 x에 해당하는 숫자를 찾는 과정이 1차 방정식의 풀이 혹은 1차 방정식을 풀었다라고 합니다. 찾는 과정을 1차 방정식을 풀었다. 1차 방정식을 풀었다. 그리고 그 해당하는 x값을 우리는 해, 다른 말로는 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 생각에 왜 두 개의 말이 나타나면요, 요거는 제 뇌피셜인데 4x 빼기 8은 0입니다. 이 방정식의 형태와 4x는 같습니다. 8. 요 방정식의 형태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좌변, 우변에 제로가 있느냐, 제로가 없느냐에 따라서 이 상태에서 x값을 찾으면 이때는 근이라 하고요. 이때는 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저의 뇌피셜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같은 말인데 같은 의미인데 용어가 다른 이유는 우변에 제로가 있느냐, 우변에 제로가 아닌 다른 숫자가 있느냐, 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차 방정식 형태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방정식을 풀어서 x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찾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구장 표시 항등식과 방정식인데 일단 항등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항등식은 무조건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 무조건 같기만 하면 됩니다. 항등식은 무조건 같은 식이면 항등식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4x 더하기 5라는 것이 여기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에 있고 가로 열고 3x 더하기 7 더하기 가로 열고 2x 빼기 2 이렇게 우변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이 x하고 2x가 동류항인 계산이 돼서 이러면 5x구나.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x만 할게요. 네. 그러면 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3x와 x를 더하게 되면 4x가 되잖아요. 그리고 숫자 7과 마이너스 1을 계산하면 플러스 5가 되고 그러면은 좌변에 있는 4x 더하기 5와 우변의 결과가 4x 더하기 5가 되면 이런 식을 우리는 무조건 항등식이라고 그래요.
학교나 다른 교과서에 대한 설명과 조금 다르긴 하겠는데요. 제가 느끼는 항등식의 개념은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x값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어도 좌변과 우변이 똑같게 돼요 라는 것도 같은 말인데,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등식의 개념은 좌변과 우변이 무조건 같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설명, 등식의 성질입니다. 요거를 이해하시려면은 시소 뭐라 그럴까? 시소 수평 이루기, 요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놀이터에 시소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놀이터에 흙바닥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사람이 한 명 앉고 여기에 사람이 한 명이 앉아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 그래서 양쪽이 똑같게 되면 이렇게 수평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 삼아서 여기가 좌변, 이쪽이 우변이 수평이 되는 상황이 바로 등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식의 성질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걸 저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해 볼게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된다.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죠. 주의 0으로 나누지 말 것. 네. 나눗셈 중에서 0으로만 나누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은 등식의 성질에서는 양쪽이 현재 같은 상황이니까 똑같이 좌변에 1을 더하면 똑같이 우변에 1을 더해주고, 좌변에서 3을 빼면 똑같이 3을 빼주고, 우변도 똑같이 3을 빼주고, 우변에 3을 곱했으면 좌변에 또 3을 곱하고, 양변을 똑같이 2로 나누면 되더라. 그래서 수평을 이루는 그 상황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항이라는 거를 배우실 텐데 저는 이항은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냐면 나누는 것도 이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항은 별로 추천하지 않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을 더욱더 추천합니다. 언제? 1차 방정식을 풀이할 때요. 그래서 이 등식의 성질로 말미암아 푸는 게 참 좋은데, 옆에다가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등식에 대한 성질입니다. 4x에서 8을 뺐더니 12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거를 풀려고 해요. 이미 이 항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 항을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풀려고 합니다. 양변에 8 더하기, 그러면 4x 빼기 8 더하기 8은 같아요. 12 더하기 8. 물론 이렇게 쓰지 않고 머릿속으로 이미 암산이 되시는 분들은 뭐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음을 적게 되죠. 왜냐하면 이 결과가 0이잖아요. 0. 그러니까 그냥 바로 4x는 같아요. 20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양변을 4로 나누기. 그러면 x는 같아요. 5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x값을 찾는 이 과정이면은 충분히 1차 방정식을 푸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해요. 무조건 이렇게 풀어라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제 느낌상 이게 참 쉬운 것 같더라 라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 방정식의 풀이를 말하고 싶은데요. 그 가운데에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 좀 더 쉽게 풀릴 수가 있을 겁니다. 요 내용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웠던 왜 구구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구구단을 충분히 이용을 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풀 적에 이미 알고 있는 우리 구구단을 이용하시면 4, 5, 20 이거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x값은 5구나 라고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꼭 양변을 뭐 4로 나눈다 뭐 이렇게 뭐 4분의 1 곱한다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얘기를 했으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편한 방법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을 푸시면서 안 틀렸으면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 방정식의 풀이 그 중에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시면 훨씬 편하십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한 등식 정도는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행운을 빌어요. 굿럭.